안녕하세요. 텐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쿵푸 팬더 4가 출시되며 인기가 많은 악당 타이렁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캐릭터를 함께 분석하여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그의 본성도 통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세부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세요. 타이렁은 옥궁 앞에 버려져 시프에게 입양된 갓 태어난 표범입니다. 그는 타이렁이라는 이름을 거대한 용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타이렁의 소위 운명에 대한 시프의 큰 기대와 부과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시프가 항상 꿈꿔왔던 비전, 그가 사랑했던 양자가 나중에 용의 전사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그린 것은 타이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타이렁은 순진한 젊은 시절 내내 단 하나의 목표, 즉 위대한 전사가 되겠다는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 타이틀을 얻기 위해 소년 타이렁은 너무 열심히 연습해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복수를 위해 돌아왔을 때 시프에 대한 그의 비난은 영화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되었습니다. 태룡은 무술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탈출구가 없는 쿵푸에 갇힌 삶을 살았고 이것이 10대가 된 후에도 타이렁이 아직 꿈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의 전사 되고 싶은 외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꿈을 없습니다. 실제 큰 세계에 접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프가 그를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우그웨이 대사부에게 데려왔을 때 그는 타이렁이 수년 동안 노력해왔던 용의 전사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지만 우그웨이가 반대했습니다. 그의 당황한 표정과 눈빛은 시프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이 잃어버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옥궁으로 돌아왔을 때 씁쓸하게 말했던 것처럼 그의 불쌍한 눈빛에 시프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질문들로 혼란스러운 절망에 빠진 타이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을 차리고 평화의 계곡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에 용의 문서를 빼앗기 위해 옥궁에 들어갔습니다. 시프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에게 태룡은 언제나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공격은 더 이상 발휘될 수 없었고 타이렁은 자비 없이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다. 이때 우그웨이는 타이렁을 고정시키기 위해 특별한 지압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후 타이룽은 호송되어 20년 동안 출국할 수 없는 초르곰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곳은 전투로 단련된 수백 마리의 코뿔소가 지키고 있는 동시에 타이렁이 체인을 풀 수 있어도 이곳에 나아가지 못한 감옥을 설계되었습니다. 한편 옥궁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용의 전사 선발 세션을 열었고 그 결과는 무술을 전혀 모르는 뚱뚱한 판다로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 우그웨이 외에는 아무도 포의 존재를 옥궁에 받아들이지 타이그리스 않았고 심지어 포가 쿵푸에서 무용지물임을 목격했기 때문에 무적의 5인방 중 남은 4명도 합류했고 계곡으로 이어지는 현수교에서 타이룽과 마주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듯 무적의 5인방은 현수교를 끊어 타이룽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타이룽이 너무 빨라 힘도 너무 커서 타이그리스가 다리로 가서 막아야 했고 다른 멤버들도 합류해야 했다. 그들은 지압으로 경직된 상태로 옥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프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기 위해 재빨리 포를 본당으로 데려갔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아름다운 두루마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곡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포와 무적의 5인방은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시프는 옥궁에 남아 타이렁과 맞서게 되었다. 결과는 모두가 알고 시프는 타이렁의 광기와 증오를 극복하지 못했고 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입양아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포는 용의 문서를 이용해 타이렁을 유인했고 타이렁이 용의 문서를 취득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 극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포는 이제 그 흰 스크롤을 통해 이른바 용의 전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고 타이렁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하다가 마침내 포의 스카두시에 의해 영계에 대해 쫓겨났습니다. 나에게 있어 쿵푸 팬더에서 타이렁은 무술 스타일의 가장 마찬가진 모습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 역시 먼지 투성이이고 야성적이며 오늘날 중국 영화 속 캐릭터의 전형적인 오만함이 가득한 콧수염을 동반한 그의 성격과 정확히 한자의 강이라는 단어에 딱 들어맞습니다. 타이렁은 시프가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거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현수교 위에서 전투를 벌이던 타이렁은 시프가 잘 가르쳤군. 하지만 모든 걸 가르쳐주지는 않았구나 라고 말한 뒤 무적의 5인방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강력한 지압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단순히 무술 지식에만 그치지 않고 타이렁은 다음 세대의 수련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오늘날의 잔혹한 타이렁을 만든 것은 비롯된 살인 의도를 갖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적의 5인방과 현수교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만약 타이룽 같은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목표물은 분명 이쪽으로 노골적으로 쉽게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전투 능력 외에도 타이렁은 뛰어난 경험과 심오한 분석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교에서의 전투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선 방금 절단된 다리 위에 둘이 서 있는 동안 타이그리스가 방어를 동시에 시도하는 타이그레스 앞에서의 여유로운 태도에 있다. 타이렁은 태연하게 밧줄 위에 서서 아무 걱정도 없다는 듯 손을 들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5인방의 4명이 달려들어 공격할 때에도 타이렁은 힘을 쓰지 않고 장난삼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왕은 아무것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렁은 곧 두 팀의 레벨 차이와 이 경기의 예정된 결과를 깨달았으므로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테스트 경기였습니다. 무엇이 테스트를 원합니까? 위대한 용의 전사포의 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무적의 5인방의 힘을 통해 용의 전사의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5인방에게 그가 너무 피곤해서 이길 수 없다면 옥궁을 공격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내심 있는 사고와는 달리 그의 빠르고 공격적인 전투 스타일은 옥궁에 되돌아갈 때 타이렁이 전투의 모든 측면에서 그의 스승인 시프를 능가하는 합당한 쿵푸 마스터임을 보여줍니다. 타이렁이 과거와 현재에 행한 일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난받아야 합니까? 내 대답은 둘 다입니다. 좋은 본성과 나쁜 본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백지와 거울로 시작합니다. 백지에는 배운 내용을 적고 거울은 아이가 받는 것을 바깥으로부터 반영합니다. 타이렁에서는 그해 옥궁 문 앞에 새끼 눈표범의 백서를 남겨두었는데 시프가 직접 지시한 먹필로 시프만이 쓴 것입니다. 불행히도 시프는 너무 야심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사로서 너무 어려서 무엇이 학생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프의 마음속에는 용의 전사라는 칭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 칭호를 물려주길 바랐던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칭호를 물려준 것이 유일한 잘못이었습니다. 야망은 너무 극단적이고 강박적이어서 불쌍한 타이렁의 영혼에 많은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시프는 무술계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그 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교사입니까? 아니면 단지 트레이너입니까? 영상을 통해 우리는 시프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가 제자들, 특히 포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시프가 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르친 것은 단지 무술뿐일까요? 이는 우그웨이와 완전히 다른데, 영화에서 스승이 무술을 가르치는 장면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가 질문, 가르침, 미묘한 은유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더 나은 버전. 시프는 학생들과 대화할 때 항상 긍정문을 말하는 반면 우그웨이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학생의 마음을 이상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시프가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시프와 타이렁이 실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용의 전사는 가장 강력한 무술을 가진 자임에 틀림없다고 둘 다 동의했을 때 그들은 용의 문서를 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포가 무엇보다 뛰어난 영혼의 핵심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타이렁의 비극에 우그웨이 선생님의 잘못이 있습니까? 우그웨이는 시프가 타이렁이 무예를 가르치는 과정에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포가 쿵푸와 시프 및 무적의 5인방을 어려움 겪을 때는 아주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쿵푸 팬더 3부에서 우그웨이는 오래전에 포가 용의 전사가 될 운명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시프가 타이렁이 탈출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을 때 주인은 소식은 소식일 뿐 좋고 나쁜 건 없다네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그웨이가 현재 수준에 도달했고 운명이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불변의 것, 심지어 그와 같은 사람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용의 전사 진정으로 유명해지려면 무술을 가르친 사람이 시프여야 하며 시프의 가르치는 능력이 성숙하려면 타이룬과 타이그리스라는 두 세대의 제자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관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균형주의 따르는 우그웨이는 결코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부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돌을 타노스에게 넘기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리 정해진 균형에 따라 운명이 일어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타이렁의 예를 보면 그가 반영하는 것은 아버지와 스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쿵푸의 가혹함과 세계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적의 5인방 시대에 주목하면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운 임무는 항상 약하고 순진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타이렁 시대에는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이 단지 사람들의 쿵푸 숭배였습니다. 만약 타이룽이 용의 전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부여했다면 그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타이렁이 정말로 용의 전사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그리스처럼 그녀에게 용의 전사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신성한 이름일 뿐이고 온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지렛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 칭호를 받은 약한 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포가 강해지면서 타이그리스는 항상 포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포가 이미 용의 전사라는 칭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웅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타이렁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오그웨이 대사부는 그에게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타이그리스와 포 모두 주로 백성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용의 전사라는 칭호를 받아들였지만 타이렁에게는 그것은 어떤 성취였고 위대한 이정표이자 인생의 위대한 목표였으며 만약 그가 정말로 그것을 달성한다면 그는 주인에게 거절당한 그 순간과 똑같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이상 목표로 삼을 타이틀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싸울 강한 사람들을 찾아 매일매일 비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타이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버림받은 아이에 대해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의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은 시프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되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사랑과 온화함은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에 걸쳐 그에게 연속적인 실수가 저질러졌고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시프의 실수였으며 타이렁은 증오와 분노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포도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핑씨는 양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지도와 양육을 시켜주는 등 얼마나 훌륭한 미혼부인지 보여주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렁에겐 부정할 수 없는 비난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실망과 비극에 직면한 타이렁은 좋은 일을 선택하는 대신 가장 부정적인 일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아버지 시프처럼 타이렁은 아버지의 양육과 보살핌, 고통 대신에 열심히 수행해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프가 우그웨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던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했지만 옥궁 앞에서 그를 데리러 갔을 때 고개를 끄덕인 것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렁은 아버지의 강요를 미워하고 고통받았을 뿐 시프가 없었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당에서 시프와 전투를 벌이던 중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전 타이렁은 잠시 부드러워지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치켜올린 눈썹은 잠시 스쳤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모두 그의 머릿속으로 돌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타이렁은 멈추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눈표범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너무 악한 길로 들어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타이렁의 선택은 항상 권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야심적이며 결코 균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렁의 잘못 결정은 이 영상의 결말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포에게 패배한 후 테일룽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포에게 패하고 영계로 추방된 이후 우리는 타이렁이 공식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삶이 어떤지 궁금한 사람이 있나요? 쿵푸 팬더 쌈에서 카이의 옥 목걸이에 대한 다소 작은 세부 사항에서 우리는 그가 타이렁의 길을 담고 있는 옥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타이렁이 카이에게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카이는 귀족에게서 수집한 옥병을 많이 사용하고 사부들도 가지고 있고 무적의 5인방 같은 학생들도 가지고 있지만 타이렁의 옥 펜던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카이도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옥 조각은 우그웨이의 기입니다. 카이가 우그웨이와 타이룽의 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컨트롤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바에 따르면 옥병들은 마인드 컨트롤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영혼의 힘을 가진 생각 없는 클론이기 때문에 카이가 여기서 컨트롤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힘이 될 것입니다. 우그웨이의 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이렁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있었다면 분명히 타이렁의 힘은 카이에게 모기에 물리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계에서 타이렁이 영화 마지막에 카이, 우그웨이, 심지어 포만큼 강력한 새로운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꼬리룸은 더 깊은 증오를 통해 강해지거나 깨달음을 통해 강해집니다. 나는 두 번째 방향에 더 마음이 끌린다. 타이렁은 포에게 패한 후 많은 반성을 했고 점차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앞서 말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영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4부에서는 진정한 영웅이 될 확률이 높으니 기다려보자. 타이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특별한 악당이지만 여전히 관객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잘못 인도된 천재에 대한 후회까지 불러일으킵니다. 타이렁은 틀렸어. 잔혹한 악당이 되기로 선택한 건 아주 틀렸어. 하지만 이제 다시 그럴 기회가 있어. 카이가 패배했을 때 그의 진정한 영혼은 확실히 풀려났고 심지어 4부에서 소환까지 되었습니다. 악당, 이제 영웅이 되는 것도 좋고 안티히어로가 되는 것도 좋고 관객들의 타이렁에 대한 사랑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쿵푸 팬더의 인상적인 악당 타이렁에 대한 나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텐과 공유해주시고 다음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캐릭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흥미로운 동영상을 기다리려면 텐둔TV를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 또 만나요. 안녕!